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 경제를 두 축으로 내세워 국정을 재정비하기 위해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구상을 뒷받침하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하반기 국정 운영 과제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경제 관련 일정에 좀 많은 것이 눈에 띄는데 대표적으로 AI 강국 선언이 있었고 또 4차 산업혁명 선도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주로 나왔는데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일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그 경제 혁신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기업 환경이 좀 자유로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그 규제 혁신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애로를 좀 해소해주고 그 규제를 혁신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그 총리가 주재하시는 여러 회의체 등을 통해서 어떤 신산업의 육성이라든지 기존 산업의 고도화 이런 관련된 정책 조율을 하고 있고요. 나름 그 사이에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든가 당정청의 의견을 조율을 한다든가 나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으신 불만은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가장 많았습니까? 좀 체감할 수 있게 그 발표하는 내용이 피부에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규제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쭉 있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만의 이 규제 혁신이라면 좀 어떤 점을 내세우고 싶으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역대 정부마다 규제 혁신을 강조를 해왔고요.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접근하는 방식을 그 과거와는 좀 다르게 좀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하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그 첫째는 어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자. 그러니까 포괄적인 네거티브 체제로 그 규제 체계를 바꿔보자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입증을 하는 그 갑과 을을 한번 바꿔보자. 그 과거에는 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그걸 설명을 해야 됐는데 예. 이제부터는 그걸 공무원이 규제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만약에 설명이 안 되면 없애도록 하자. 갑과 을을 바꾸는 그게 되겠고요. 네. 역시 이제 현장에서 체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생각과 사고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소구 경쟁의 탈피, 적극 경쟁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역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미 규제가 없어졌는데도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하고의 부단한 그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실장님 옆으로도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 것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예. 네거티브 규제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원칙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 예. 풀어주자 이런 예. 개념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규제 전환 노력 가운데 좀 대표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특히 신산업 쪽에 그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규제 완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새로운 그 기술은 아무래도 전에 없던 그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융합을 특징으로 합니다. 근데 기존의 규제 체계나 그 각종 제도들은 과거의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존에 있는 규제 체계가 기업을 억제하지 않게 이 법령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포괄적으로 바꾸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신산업을 하려고 하는 그 기업들이 일단은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더라도 일단 그 특례를 허용해서 시험을 해보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규제가 뒤따라가다 보면은 그걸 맞추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의 미래 발전 양상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네. 규제 이슈를 미리 사전에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화 로드맵. 그래 올해 들어와서는 그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 규제화 로드맵을 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적인 그 규제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경우에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민들께서 체감을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크게 예.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그 시차의 문제. 그 정책을 발표는 했는데 뭐 법령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치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어떤 수도권 규제 완화, 이 덩어리 규제로 굉장히 중요하고 수요도 많습니다만은 그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가치하고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타다 이런 것처럼 신산업이 등장을 하면은 기존의 산업하고 이런 거 충돌이 그 생기는 이런 예. 문제. 그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죠. 어떤 신기술로 인해서 네.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받는 것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존 산업에 있던 분들이 어려운 상황도 배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상생의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타다 같은 경우는 기소 전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국토부 의견, 정부 의견을 물었다고 하던데 그때 답변이 어느 쪽도 손을 들어줄 수 없다. 말씀하신 대로 뭐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시점이 기소 이후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국무조정실 입장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 건가요? 결국은 법적인 안정성이 빨리 갖춰졌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그 타다 등 그 그 플랫폼 업체하고 기존의 택시 업계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죠. 네. 그래서 국회하고 정부 그다음에 업계 사회적 대타 협력을 만들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3월에.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가 있고요. 그 법에 따르면은 그 타다 같은 이런 플랫폼 사업자는 어떤 제도권 안에 사업의 그 범위를 인정을 받게 돼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대신에 그 타다 같은 사업자들은 그 기여금을 그 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택시 그 운전사 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 제도로 쓰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가 있는데 아마도 사회적인 합의를 이뤘고 그거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이고 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좀 법적인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하루 빨리 그 법이 좀 통과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상생의 그런 그 원칙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앞서 규제 샌드박스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임시로 이제 규제를 유예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좀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었는지 뭐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융합 파트, 네. ICT 융합 파트, 그다음에 혁신 금융 파트, 그다음에 지역 혁신 파트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금융 파트만 이렇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새로운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IoT라든지 5G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포섭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어떤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타다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서로에게 갈등,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데 이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어떤 테스트 베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이 있고요. 예. 그 시작한 지 한 9개월 만에 한 140여 건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뭐 예를 들면은 반반 택시라고 그 심야에 그 같은 동선끼리 같은 방향에 그 합승을 네. 하는 경우에 그 이용하는 사람은 그 택시 요금을 절약해서 좋고 택시 기사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 또 플랫폼 사업자도 그 수수료를 받고 해서 윈윈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공유 주방이라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도심에 그런 주방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 단위에서도 그 어떤 자율주행차를 시범 테스트하는 세종시의 그런 케이스라든가 네. 강원도의 뭐 그 원격 의료를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뭐 규제 혁신 얘기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며칠 뒤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9일로 11월 9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기관마다 좀 숫자는 다르지만 2%도 어렵다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끝으로 2년 반의 성과 그리고 남은 또 2년 반에서 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정책이 있다면 어떤지 끝으로 좀 알려주시죠. 예,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름대로 참 노력을 해왔던 2년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도 많지만은 여러 국민들이 또 합심해서 그 이루어낸 객관적인 그런 그 성과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화자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객관적인 수치라든가 해외 기관에서 보는 그 지표를 보면은 기억하시겠습니다. 30, 50. 그 인구 5천만 이상의 그 인구 3만 아니죠.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예. 그 한 세계 7번째로 우리가 그 등극을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해마다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마는 이게 17년에는 17위였다가 18년에는 15위, 올해는 또 13위. 매년 그 2단계씩 높아져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주는 우리 국가의 신용도가 AA인데 이게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2단계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나름대로 총량에서 그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5G 최초 상용화하는 그 문제라든가 최근에 벤처 투자 사상 최고, 유니콘 기업도 9개로 늘었죠. 네. 이런 혁신 성장의 토대도 마련이 됐고요. 그 포용 국가에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개월에서 의료비를 절감한다든가 또 기초연금, 노령연금, 또 장애인연금 이런데 그 확대를 한 거, 그 다음에 어떤 보험료라든지 고교 무상 교육이라든지 대학의 입학금 면제라든지 이런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국민의 부담을 좀 낮춰드리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안전에 대해서만큼 과거보다 조금 확실히 좋아졌다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뭐 구제약, AI, 메르스. 그리고 그 또 최근에는 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도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그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그 객관적인 수치라든가 해외에서 우리를 그 보아주는 것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다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그 해야 될 숙제가 많다 하는 것도 여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고 있는 그 공정의 주제, 그 입시라든지 채용 이런 데 대해서 공정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민생과 일자리가 중요합니다만은 그 고용의 양이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제조업 분야라든지 40대의 고용 이거는 또 아픈 그 손가락입니다.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구조적인 문제로 뭐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남북한 평화 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남은 임기 동안에 성과를 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들으셨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체감할 수 있는 좀 정책들이 나오기를 추가되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노영욱 국무조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